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 당시의 상황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포털 평점뿐 아니라 실관람객 평판에서도 최고 수준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오늘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의 봄 열흘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흥행을 일으키는 것 같거든요. 인기 요인 뭐라고 분석하세요? 네, 먼저 이제 박스오피스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제까지 327만 명이 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예매율이 30장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주말 끝나면은 한 400만 명 고지에 이제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한국 영화들이 그동안 좀 잘 되지 않았고 극장가도 많이 한산했는데 좀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흥행 속도는 지금 범죄도시 3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이기도 합니다. 뭐 흥행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는 많이 있었지만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영화는 일단 그 정말 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우들을 또 캐스팅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상업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이닝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락적인 요소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을 텐데 이 영화는 그냥 뭐 우리 역사다 뭐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라도 상당히 재미있게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2시간 20분간의 어떤 러닝타임이 전혀 길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오락적인 영화로서 상업적인 영화로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만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배우들이 있을까요? 네, 황정민 씨, 정우성 씨 이런 배우들이 출연하고요. 그리고 작은 조연으로도 이제 얼굴을 아실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 정우성 씨 하면은 또 연기도 빼놓을 수 없는 배우들이잖아요. 연기에 대한 호평도 자자할 것 같거든요. 네, 황정민 씨 같은 경우엔 전두광 역할을 연기를 했는데요. 뭐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 속의 인물인데 뭐 그 분장을 위해서 매일 거의 촬영을 할 때마다 한 4시간 이상씩 분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참 많이 애를 썼는데 또 그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 인물의 어떤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석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배우로서 자신이 좀 창의적인 영역을 넣어서 그의 어떤 그 영화 안에서의 어떤 광기라든가 또 악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전율이 일 정도로 좋은 연기를 했다라는 그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SNS에서도 벌써 난립니다. 심박수 챌린지 이런 열풍도 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왜냐하면은 이 사건 자체가 반란군을 진압하려는 그 사령관의 실패를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서 거기에 대해서 그 스마트워치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스트레스 지수와 뭐 심박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심박수 챌린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런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영화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분노 지수를 높여준 점도 일단 깔고 가는 부분이지만 이런 일이 한국에서 있었는지 잘 모르는 그런 뭐 MZ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놀라면서 또 이 사건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군사 반란을 막을 수 있었던 여러 그 시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당시에 그 군인들이 참 강조되어 있었던 그 군인 정신과는 달리 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 우유부단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결정권자들이 정말 순간순간에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그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짚어주셨지만 1979년에 직접 겪지 않았던 MZ세대들이 이렇게 좀 환호하고 열광을 보였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영화를 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이제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어떤 세대 간의 이제 경험치에 따라서 이 사회를 바라보고 했던 좀 소통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어머니를 모시고 가거나 또 자녀를 이제 영화관에 데려가거나 하면서 좀 세대 간의 이제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제 계기를 마련해 줬다라는 점에서 또 이 영화가 상당히 한 편의 영화가 참 어떤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공부도 막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들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현대사를 좀 공부하기도 하고 강의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PPT 자료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기세라면 1000만 돌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관객들의 성향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함부로 예측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이를 보면 일단 12월 중순까지 지금 다른 경쟁작들이 없다라는 측면, 그리고 굉장히 지금 뭐 화제성이 높은 영화이기 때문에 오락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00만 조심스럽게 가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작품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동욱과 임수정 배우가 주연을 맡은 싱글인 서울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요즘에 참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비혼주의자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애는 골치 아프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맞춰줘야 되는 반면에 싱글들은 혼자 살면서 오로지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싱글 예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설레는 사람을 만나면 또 연애를 하고 싶은 게 또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두 가지의 마음을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요즘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네, 연말 연시 앞두고 또 보면 좋을 내용일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영화죠. 영화 레슬리에게는 2023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노미네이트작으로 또 여러 가지 호평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여주인공이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사실 네.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찾아오지 않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술 마시고 노는 유흥하는 데 써버리는 거죠. 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글맘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또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2의 기회, 그러니까 세컨 찬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 세컨 찬스를 맡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뭐 지금 뭐 뉴스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정말 도저히 내 인생에 어떤 기회가 없을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 좀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희망도 얻고 용기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 될 정도면 외신에서도 호평이 자자한 거잖아요. 네, 영화 자체는 상당히 뭐 이렇게 아주 영화적으로 막 이렇게 공을 들였다기보다는 좀 평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자 배우 안드레아 라이즈보로라는 우리에게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인데 독립영화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는데 이 여배우의 어떤 그 연기 하나만으로도 정말 화면이 꽉 차고 그리고 그 배우 때문에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그 후보에 오르는 그런 기회를 얻었죠. 네. 이제 우리나라 작품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스위트 홈 시즌 1이 사실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었는데 그때 네. 당시에 웹툰을 원작으로 했었잖아요. 이번에 시즌 2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기본적인 틀거리는 뭐 그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뭐 결말도 다르고 웹툰과는 또 이제 인물들 구성이라든가 뭐 캐릭터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요. 사실 시즌 2가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성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네, DP도 보신 분들이 많이 좀 실망도 하셨고 한데 지금 이 시리즈도 그 오픈한 지가 뭐 하루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더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전작은 그 아파트에서 딱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서스펜스 스릴러들이 좀 그런 요소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 시리즈는 조금은 그런 재미들이 좀 반감되고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거든요. 아파트 밖으로 좀 야외에서 펼쳐지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괴물의 숫자도 좀 적다. 뭔가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악한 본성이랄까요? 이런 것들 좀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좀 괴물과 대립하고 싸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재미가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넷플릭스의 우리나라 작품들이 요즘 정말 상당한 인기를 자랑하잖아요. 네. 외국 쪽에서의 반응 어떻습니까, 수희? 네, 지금
일단은 그런 어떤 순위라든가 평가 자체가 지금 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인 평가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기대감 갖고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또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환호를 받았던 작품이죠. 오징어 게임 실사판이 공개가 되면서 또 그 유행 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논란이 발생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오징어 게임의 실사판이라고 해서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한국 돈으로 그 한 60억 원, 약 60억 원 정도의 상금을 놓고 겨루는 이 챌린지가 지금 또 공개가 됐는데요. 뭐 논란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래도 이 그 시리즈는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펙트롤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그 리얼리티 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논란이 부분은 뭐 재미가 없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이제 평점이 굉장히 낮아요. 10점 만점에 뭐 IMDb 기준으로 한 4점대, 그러니까 절반도 50점도 되지 않는 그런 점수를 받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것도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만 촬영 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오픈을 한 상태니까 상당히 좀 오래 몇 달 전 일입니다. 올 초로 알고 있는데요. 런던에서 촬영할 때 상당히 열악했다 환경이. 그래서 아주 추운 환경에서 뭐 옷도 제대로 방한복도 입지 못하고 이제 촬영을 하다가 뭐 참가자가 이제 기절을 한다던가 뭐 그런 부상을 입는다던가 이런 상황에서 좀 넷플릭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좀 소송까지 걸리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작품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연말 연시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